안녕하십니까? 리눅스 업스킬 도전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첫날, 이튿날 몸 잘 푸셨나요? 이제 사흘째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사흘째 같은 경우부터 약간씩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틀째까지만 하더라도 디렉토리 옮기고 파일 만들고 매뉴얼 페이지 보는 것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기초 중에 기초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조금 이제 시스템 관리자들이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을 제가 하나 둘씩 짚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접근 허가를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두, 제일 첫 시간에 아마 수두 명령 이제 보셨을 텐데요. 이제 루트 권한, 이제 획득하는 방법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 확인하는 방법.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POTT와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어려우신가요? 자, 로그인 한번 해보시죠. 이거 역시 폰트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분투로 로그인합니다. 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단계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가장 먼저 ls-l etc 밑에 섀도우. 이게 어떤 파일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리턴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루트 그리고 그룹은 섀도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제일 많이 쓰는 에디터가 VI 빔인데 그냥 VI로 하셔도 되죠. 물론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실습할 때는 제가 다른 에디터를 쓸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VI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오나요? 퍼미션 디나이드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야? 접근이 불허됐다고? 아까 여기 보시면 루트 사용자에 대해서만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요. 섀도우 그룹에 대해서만 읽기가 가능해요. 나머지 아들지 아이디 명령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 없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아이디 하면 현재 나이 UID, 즉 요게 매칭되는 게 우분투, 그룹 아이디 우분투, ADM 뭐 기타 등등입니다. 여기에 뭐가 없나요? 섀도우가 없죠. 이게 바로 퍼미션 디나이드가 나오게 된 원인입니다. cat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가 아니고요. concatenate입니다. 원래 두 개 파일 합치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하나만 이렇게 적으면요. 이 내용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미션 디나이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 아닐까요? 아까 ls-l 해서 여기 나오는 소유주, 이 파일의 원래 소유주, 그리고 그룹이 아닌 남이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R이 읽기, W가 쓰기, X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실행 권한이거든요. 근데 실행 권한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이 파일을 읽기만 하기 때문에 실행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요? 첫 시간에 우리 배운 거 혹시 수도 명령 기억나시나요? 이건 한번 이용해 봅시다. cat etc 밑에 섀도우 리턴. 뭔가 나옵니다. 근데 길죠? 여러분들이 물론 스크롤을 이렇게 당길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 이런 터미널은 그래픽 터미널이 아니었어요. 정말 더미 터미널이라고 스크롤바는 고사하고요. 정말 흑백으로 글자만 출력하고 키보드로 입력받는 그런 아주 단순한 형태의 입출력 장치를 이용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스크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우스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모나 레스 명령입니다. LESS DC 밑에 섀도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빔을 좀 쓰셔야 되는데 물론 화살표 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빔 쓰시는 분들은 여기 H를 누르면 이렇게 헬프가 나오거든요. H 버튼 한번 누르시면요. 그럼 여기 보시면 한행 갈 때 이렇게
HJK. 여기 보시면 HJKL이 빔 사용자들한테 화살표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고요. 그 다음 나머지 여러 가지 검색이나 기타 등등 나옵니다. Q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화살표로 왔다 갔다 일단 여러분들 하십시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루트죠. 루트. 이게 원래 암호, 즉 패스프라이즈 넣는 공간인데요. 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해시값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얘를 감춰놨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옵션이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다. 응? 레스 뭐? 뭔가 연관성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자, 뭐에서 헬퍼 쳐도 역시 헬퍼를 치면 좀 아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뭐는 원래 유닉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페이저라고 부르는 겁니다. 페이지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레스 같은 경우에는 근우에서 뭐를 대체할 수 있는 유틸리티로 만드는 게 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쓰지 마시고 레스를 쓰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아까 옵션을 보셨잖아요. 헬퍼 치니까 나오는 게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습관이 돼서 뭐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혹시 뭐 치면 여러분들은 레스로 바꿔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계 1 보셨죠? sudo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슈퍼유저로 내가 오너가 아니더라도 오너처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sudo 동작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업타임. 첫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 제일 처음 만든 것보다는 시간이 이제 좀 흘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서버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업타임 쓰는 겁니다. 다음으로 sudo 하고 -i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i가 뭐야? 모르면 뭘 하면 되죠? sudo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슬래시하고 -i 하면 이렇게 -i만 찾아줍니다. 그리고 N 누르면 다음 걸 보여줍니다. 자, 뭐라 나옵니까? 로긴 쉘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긴 쉘로 들어간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슈퍼유저 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해볼까요? sudo -i 어떻습니까? id 명령 내려볼까요? 아이고, 드디어 제가 모든 권한을 다 얻었네요.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exit를 누르면 로그아웃 되면서 원래 sudo 들어가기 전에 계정으로 나옵니다. 요거 잘 이제 익혀 두시고요. 그 다음 실은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do 하고 빈 밑에 배시를 입력합니다. 루트 쉘이 떨어집니다. 왜? 배시가 쉘이거든요. 쉘 자체를 구동할 때 루트 권한으로 구동해. 똑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뭐 비슷하게 동작한다. 그 다음 컨트롤 D를 누르면 역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엑시 대신 컨트롤 D 기억하시고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sudo su 마이너스 역시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눅스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잘 모르겠으면 매뉴얼 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매뉴얼 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 sudo bin 배시 이런 거는 매뉴얼 페이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엑시스로 넣을까요? 아니면 컨트롤 D로 넣을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로그아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왔고요. 이제 뭘 보느냐면 이걸 한번 보시죠. 바 밑에 로그 밑에 aoth.log를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파일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syslog 오너가 syslog고요. adm이 읽기입니다. 우분투가 아까 우분투 계정이 ADM이 있었나요? ADM이 있었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 밑에 로그 밑에 점 로그 한번 입력해 볼까요? 보입니다. 즉 sudo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ADM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없으면 당연히 sudo죠. 예를 들어 레스
바 밑에 로그 밑에 호스점 로그. 아마 이렇게 아마 습관적으로 입력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오센티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로그를 쭉 남긴 겁니다. 보이시죠? 쭉 다 어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나오니까 역시 보안 관련해 가지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뭘 했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수도 내린 명령 결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가서 슬래시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죠. 수도 입력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수도 명령 내린 것들 자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랩 수도 그리고 바 밑에 로그 밑에 호스점 로그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수도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는 뭐냐고 원 표시 있지 않습니까? 시프트하고 원 표시를 딱 누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시프트 키 위, 원 키 위에 있는 문자입니다. 시프트하고 원 표시 아시죠? 네, 그걸 누르시면 아니면 원이 아니고 역슬래시 표시 바로 위가 파이프 기호입니다. 레스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프로 차는 내용을 레스로 파이프 시켜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리드레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 걸면 프로세스로 다시 레스를 띄워가지고 레스처럼 보게 됩니다. 아까하고 다르죠. 그래서 누가 수도를 했는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분투가 수도했다고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계정 여러 개가 있을 때 누가 수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오스 로그가 완벽할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미 슈퍼에서 권한을 얻었으면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이런 일을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미 수도 권한이 있는데 왜 못 지우겠습니까? 지워버리면 여러분들 볼 방법이 없습니다.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단계 한번 보실까요? 자, 나노란 게 이제 등장합니다. 나노가 뭘까요? 편집기입니다. 항상 편집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당하는 게 뭘까요? 나오는 방법. 다행히도 밑에 컨트롤하고 X를 누르면 엑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다행이죠. 그러면 나노를 일단 쓰겠습니다. 제가 VIM 또는 VI 쓰지 않겠습니다. 나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노트패드처럼 여러분들 편집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etc 밑에 호스트 네임.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unwriteable이다 라고 나옵니다. 쓰기 불가. 그러면 exit 하시고요. 컨트롤 X 누르시고 sudo nano etc 밑에 호스트 네임. 자,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우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죠? 현재 퍼블릭 공개 IP 말고 프라이빗 IP로 이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리눅스 챌린지로 이름을 바꿔봅시다.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컨트롤 X 하면 물어봅니다. modified then buffer, 즉 변경된 내용 저장할까? yes. 이름 뭘로 할래? etc 밑에 호스트 네임 동일한 걸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엑시스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역시 sudo nano etc 밑에 호스트. 자, 어떻습니까? 호스트 이름들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기존 컴퓨터 이름이 지금 없죠? 원래 이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하면 되죠. 아까 말한 IP 이름 아니면 여기서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게 퍼블릭이 아니고요. 뭘 봐야 되죠? 이제는 프라이빗 IP 보이시나요? 예, 요거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리눅스 챌린지 X Y 호스트.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기존 컴퓨터 이름까지 변경이 아니고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하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4단계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명령 한번 보실까요? time, date, ctl. 그냥 리턴 쳐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로컬 타임, 유니버셜 타임, RTC 타임, 타임존 나옵니다. 그리고 시스템 클럭 동기화할까? 그리고 시스템 D의 타임 싱크 D 서비스 활성화됐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타임존이 뭘까요? UTC입니다. 현재 가용한 타임존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잖아요. 데이트 CTL 그리고 리스트 타임 존즈 하고 타이프 레스.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타임존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쭉 나오죠. 서울이 어딜까요? 아시아 서울 보이시나요? 이걸로 바꾸시고 싶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한번 변경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AWS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월드와이드하게 다 배포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T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매트릭 같은 걸 수집할 가능성이 아니고요. 수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타임존을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시간대가 틀어집니다. 갑자기 미래가 되기도 하고 과거가 되기도 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다가 갑자기 시각이 안 맞으니까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설령 타임존을 바꾸는 수동 명령이나 자동 명령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AWS 상에서 디폴트 타임존이 UTC가 돼야 되고요. 이걸 다른 걸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현재 시각하고 매칭을 시키게 될까요? 그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해줘야 됩니다. 즉 현재 내가 있는 위치 같은 거를 입력하게 만들고요. 예를 들어 아시아 서울 그러면 이제 9시간 차이 나니까 그 9시간을 보정해 가지고 출력할 때 보여주는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때 UTC로 입력하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받을 때 현재 나의 타임존을 안다고 가정하고요. 아니 알아야 되죠. 안다고 가정하고 알아야 되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서버 쪽으로 보내면 서버 쪽에서는 그 받은 타임존하고 시각 두 개를 보정해 가지고 UTC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클라이언트에서 UTC 방식으로 시각을 계산한 다음 그 시각을 보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 바로 넣도록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많이 실수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현업에서도 많이 실수합니다. 자, 4월째 어떻습니까? 이틀째보다는 조금 이제 난이도 높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